예, 그 407페이지 한번 보세요. 1번. 1번은 물납과 분납이네, 그죠? 분납되는 거, 물납되는 거. 물납은 딱 하나밖에 없죠. 재산세, 그죠? 예, 그래서 물납과 분납이 다 가능하면 재산세 하나겠네, 그죠? 그 재산세, 도시지역분.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지방세 규모가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특광도세죠, 그죠? 예,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조금 전에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라 그랬잖아, 그죠? 등록세는 도에서 징수하고 면허세는 구에서 징수합니다. 도구세다. 이게 특별시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보유시에 관해서는 저세와 그에 대한 옳게 보유시 하면은 재산세잖아, 그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런데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만은 종합부동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니죠. 재산세에 변기되는 세무입니다. 예, 1번만 맞습니다. 다음 이 4번.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 보내는 세금, 당연히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 취득세 부가세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찾아보세요. 니은 들어가겠네요, 그죠? 지방에 리얼 들어가고, 우리가 인지세라는 거는 다 들어가죠, 그죠? 취득, 보유, 양도에 다 들어갑니다. 살 때나 팔 때나 보유 단계에 다 인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4번이고 5번. 보유 단계에 부담하는 세모가 모두 몇 개고 물었습니다. 보유 단계 그랬죠, 그죠? 보유 단계는 농어촌 특별세 보유 단계에, 그죠? 재산세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붙겠네요, 그죠? 예, 보유 단계. 지방교육세 마찬가지죠. 재산세 붙는 거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소방분에 대한 지역사원 시설세 이 부분도 보유분이죠. 그래서 다 해당된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 6번은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출조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 그랬습니다. 한 명의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바로 2차 납세 의무자가 되죠. 비상장법인에서 지배하는 자 맞습니다. 근데 3번에 보면은 100분의 50 그랬죠.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과점주주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과점주주는 50% 하면 안 돼요. 50% 뭐죠? 그렇죠. 초과해야죠. 알겠죠? 예. 우리가 말하는 고가주택 있죠? 고가주택 하면 9억 항상 멈죠? 그렇죠. 초과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 초과. 그래서 3번에 보면은 50%까지는 아니죠. 50% 넘어야 되니까. 예. 다음에 4번에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친위적 들어갑니다. 그죠? 함자해서의 무한 마찬가지고 7번 법정 신고기한 내에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 1번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상속을 인한 취득 경우는 법적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이다 그랬죠, 그죠? 그 상속 개시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뀐 지가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아니고 개시일의 월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상속 개시일의 월말, 알겠죠? 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양도일의 뭐죠? 그렇죠. 월말로부터 2개월이다. 요거 두 개. 아시겠죠? 요거 같이 좀 기억하세요. 그럼 1번은 잘못됐죠, 그죠? 2번 토지번호 9월달 맞죠? 등록은 등기등록 전까지. 양도세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고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맞죠? 보통징수.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다. 우리가 보통징수라면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그중에 종부세는 국세니까 지방세는 재산세죠. 다음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무신고 가산세 20% 맞죠, 그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 무신고 20%, 부당은 40%입니다. 10번 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
가산세는 말하면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죠? 두 번째, 지방세를 고지사항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가산금은 3%, 그죠? 맞죠? 3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에 대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최장 60개월이죠. 다 맞습니다. 1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세는 등록할 때, 사업소세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과세 기준일이죠. 그죠? 과세 기준일인데 이때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다릅니다. 7월 1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맞고 2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할 때죠.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재산세는 과세가 맞습니다. 그죠?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 그 과표가 되는 세목이라는 것은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맞네요. 그죠? 예. 다음 3번. 납세 의무의 성립 옳은 거 또 나왔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입니다. 하나 기억합시다. 7월 1일. 이게 원래 이제 말하면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예. 이게 자꾸 틀리니까 출제위원이 또 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죠. 그죠? 그 위주로 내야 되는데 사업소분 주민세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부동산 세법은 좀 멀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걸 7월 1일 가능하다. 이걸 2번이나 시험에 냈습니다. 예. 다음 4번입니다. 예.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한다. 이게 바로 보통징수죠. 고지세를 발부한다는 말입니다. 예, 국세를 모두 골라봐라. 종부세가 있죠. 그죠? 지방세는 재산세니까. 5번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은 고지세를 발부한다는 말입니다. 보통징수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나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2가지 있잖아. 보통징수가 원칙인데 재산의 변동이 있는 자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하나는 뭐죠? 종합부동산세. 네. 다음에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 그랬습니다. 뭡니까? 첫째, 그죠? 우리가 소멸 사유 5가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죠? 다음 7번. 부정한 행위입니다. 제척기가 몇 년? 10년. 예. 다음 1번. 전세권 설정에 있어서 전세권에 담보된 채권은 지방세나 국세에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우선하지 못하는 건 뭐죠? 그렇죠. 예, 종합부동산세.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재산세권에 들어가는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알겠죠? 예. 다음 2번.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게 나왔네. 그죠? 취득세는 아니죠. 그죠? 예. 다음 3번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예, 3번도 같은 건데 예, 거기에 지금 보면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죠? 대표적인 거 기억하세요.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예, 그거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죠? 그리고 이제 재산세 부과되는 거 지방 지역자원 시설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세. 예. 다음 4번.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선권이 없다 그랬죠. 우선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재산에 관련되는 세목이 우선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압류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인은 채권보다 우선한다. 잘못됐죠. 그죠? 우선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1번 잘못됐고.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이 신청과 시험은 요거는 모두 며칠? 60일 그랬습니다. 60일. 예. 60일이고 다만 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이 신청이나 심판청의 결정이 있는 날까지 공매를 보류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며칠? 30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세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요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불복하면은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불복에 따라서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리 갈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다, 그죠? 또 이렇게 말하자면은 건너뛰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요 기간이 모두 며칠이다? 60일이다 그랬습니다. 60일. 알겠죠? 60일.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예. 저 며칠? 예, 90일이죠, 그죠? 이의 신청 신청기간도 90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국세는 며칠? 30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 조심할 거 뭐냐 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 4번 한번 보세요. 예.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즉 이의 신청이나 이게 우리가 이의 신청을 신청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이 진행에 대하여 이걸 방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다만 공매 처분 있죠. 요걸 30일 정도 보류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보류. 예. 아시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예.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네, 그죠? 1번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를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건 뭔지 세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말합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심판 청구는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지만은 공매 처분을 30일간 보류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그리고 불복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방세 불복 시에 불복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죠? 3번이 우리가 요런 걸 보세요. 요런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국세는 바로 못 갑니다. 국세는 이걸 거쳐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거쳐야 되죠, 그죠? 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인은 거기에 지금 6번에 3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에 불복 청구인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행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이 국세인 경우는 바로 갈 수 없다. 그죠? 예. 6번에 3번은 맞는 표현이죠. 그죠? 예. 이 신청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 배우자 사촌의 해주 또는 사촌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책에 거의 없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어느 책이라도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거는 세부상이다 보니까 어떠한 그 시행 규칙에 나오는지 몰라도, 저도 요거는 처음 보는 건데 교재는 어느 교재도 이게 없는 말입니다. 예.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한다.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없는 걸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왜냐하면은 지방세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가 있는데 국세는 바로 못 가죠, 그죠? 국세인 경우는. 예. 그건 그죠? 국세잖아, 그죠? 예. 국세가 지방세니까. 다음 7번입니다. 공시송달. 요거는 시험 딱 한 번 나왔었는데, 그때 언제 24회 때죠, 그죠? 그래, 한 10년 전에 한 번 나왔는데, 공시송달의 사유가 아닌 거. 요거는 말하면은 주소가 없거나 받을 수취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알겠죠? 1번 주소가 없거나, 2번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3번 사람이 없거나, 그죠? 5번 2번 이상 방문했는데 사람이 없거나, 4번은 아니죠,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 거부. 그거는 우리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죠.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주소가 불명하거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 게시판에
법원 게시판에 우리가 공시함으로써 2주간 송달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예. 8번 불복입니다. 불복 옳은 거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죠?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신고 안 했을 때 부당이죠. 그죠? 7년입니다. 7년. 알겠죠? 예, 두 번째. 지방세 불복 시에 불복 청구인은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가 있다 해야 되죠. 그죠? 있다 해야 됩니다. 요게 있다 해. 요게 맞는데, 그 6번 문제 다시 돌아오세요. 있다 하면은 맞잖아. 그죠? 예. 근데 6번 문제 그 답이 해설이 잘못됐네요. 그죠? 6번 해설 잘못됐습니다. 예. 그 6번은 정답 없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6번에 보면은 6번에 3번 지방세 불복 시에 불복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 없음. 알겠죠? 이거 나왔잖아요. 8번에 2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에 불복 청구인은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해야 되죠. 있다. 그거 틀렸잖아. 그죠? 취득세는 보통 징수가 아니고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납부인의 지원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산세는 몇 프로? 예, 만분의 납부 불성실이잖아. 그죠? 0.025%입니다. 예. 지방세단체 징수금의 순위는 체납 처분비, 지방세, 간세 순서를 한다. 그랬죠. 그죠? 말하면은 제일 우선가 체납 처분비가 제일 먼저고, 그리고 소액 징수, 그 이제 말하면은 소액 징수분 있죠. 그죠? 우리가 말하면은 요게 예, 상가 말하면은 지방 그죠? 여기 임대차 보증 있잖아. 그죠? 우리가 서울시는 뭐 최저 1,7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천시는 뭐 1,500만원이죠. 소액 보증금. 그리고 또 3개월치 임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금이 우선되죠. 세금 부분, 요 부분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체납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말하자면 여기 제일 우선되는 게 그 공매 비용, 경매 비용이 우선이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네. 그죠? 9번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을 틀 1번 보통 징수라는 거는 고지서 발부하는 거. 고지서. 예. 근데 편의상 징수를 엮군 이거는 특별수 이야기죠. 그죠? 편의상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우리가 말하자면은 세금을 낼 때 사업주가 월급을 줄 때 세금 빼고 주죠. 세금 떼는 걸 우리가 특별징수라 합니다. 원천징수 이야기네요. 1번 틀렸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이다.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납세자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라는 것은 지방세와 가산과 체납 처분비를 말한다. 뭐 틀린 말 없네. 그죠? 이상 1회에서 우리가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용어 정리는 첫째, 가산세와 가산금. 알겠죠? 가산세와 가산금. 또 보통세와, 그죠? 우리가 말하는 보통세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물납과 분납이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징수 이제 그죠? 순서. 그리고
요 체납증순이고 소멸사유 하기 전에 신고, 확정, 성립을 할게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사유.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요 취득,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제 예, 관련 조세.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 해서 정리하시면은 가산세와 가산금, 자진신고납부, 고지와 보통징수, 원천징수 하는 거죠. 물납과 분납, 징수 순서 있죠고요. 징수 순서, 요거는 순서가 없는데 재산세, 종부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우선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를 중심하는 종가세와 수량 중심 종량세가 있고,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그리고 확정 시기, 그리고 소멸 사유, 취득 단계에 보이되는 취득 단계에 과세된 조세, 취득세잖아요. 취득세. 그 취득세 여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여기는 양도세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부가세까지 포함해야 되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에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거 붙는 거 알겠죠? 관련조세다, 알겠죠? 예, 뭐 요 정도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 부분은 정리해 주시면은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예, 시험에 예, 나오니까 요런 정도,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각 세목할 때 다 했다나 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할 때마다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 세법에 대한 문제 풀이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예, 제가 순서는 취득세 제일 먼저 했죠, 그죠? 취득세 하고 그리고 나서 양도세 바로 갔습니다. 그게 원래 순서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였습니까? 재산세, 알겠죠?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법을 정리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재산세, 양도세. 여기 이제 크게 세 가지죠, 그죠? 취득세, 재산세. 이게 이제 빅3.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부세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록, 면허세, 그죠? 등록세가 있다. 예, 이 전체에 대한 이제 조세 용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거의 이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옵니다. 취득세에서. 여기 이제, 등록세에서는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요 재산세는 세 문제, 종부세가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보통 이제 한 6문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용어에서 이제 한 문제, 이제 두 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그니, 우리가 이제 세법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요거 위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죠? 그럼 여기에서 공부할 게 뭐죠? 첫째 뭡니까? 세금 누가 내느냐, 그죠? 납세 의무자. 두 번째, 그 과세 대상이 뭐냐? 응? 세 번째, 과표를 뭐로 정하느냐?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이 얼마냐? 이제 이거 하고 나면은 그럼 이걸 세금 어떻게 내느냐? 신고 납부냐? 고지서가 발부되는 보통 징수냐? 그죠? 이걸 안 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안 내면 뭐가 붙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거 안 내면 뭐가 되죠?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세법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다 말씀드렸지만은 세법 공부를 너무 등한시 정말해서 막 뜨지나버려 공부를 안 해서 점수를 못 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법이 물론 중요합니다. 민법도 중요하고 공법도 중요하지만은 세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똑같습니다. 민법 한 문제 점수가 2점이면 세법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점수가 똑같으니까 요 점수를 꼭 세법에서 그 16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14문제까지 맞출 수가 있으니까
점수 따기 쉬운 데서 점수를 따셔야죠. 그죠? 요게 전략입니다. 시험. 우리가 객관식 시험, 모든 자격 시험에는 좀 전략이 필요하죠. 민법이나 학개론이나 공법에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 잘 안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2차 과목에서 시법 따기 쉬운 과목에서 좀 점수를 따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등기법 같은 경우는 점수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좀, 요걸 시법 점수 따야 좀 편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이지만은 너무 책을 던져 놓지 마시고 시간 때마다 좀 자주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세부 공부는 꼭 문제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한번 봤으니까 기본서 위주로 하셔야 돼요. 기본서. 아시겠죠? 요거 위주로. 납세 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해서 그 기본서. 알겠죠? 또는 뭐 시간 나면 또 너무 시간이 없는 분들은 또 요약집을 한번 보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기본서를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 그걸 또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도 한 번씩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